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인주의 출마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해 주 고등법원에 제소하고 운명을 건 법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30개 주에서 3달러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앞으로 6주 동안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잡 오프닝이 879만 개로 소폭 줄어들고 채용은 550만 명, 퇴직은 530만 명으로 모두 감소해 일자리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저축으로 100만 달러는 모아야 평균 19년 동안 주거비와 생활비를 커버해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이민 신청서 기각률은 10% 안팎으로 낮아진 데 비해 계류 건수는 수십만 건씩 적체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인주의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주 고등법원에 제소하고 운명을 건 법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출마 자격 박탈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키로 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한두 달 안에 내려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기소 사건과는 별개로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곳곳의 시도에 맞서 싸우는 법정 투쟁에 돌입해 본인의 출마 자격은 물론 백관행 레이스 전체가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통해 메인주 정부가 공화당 경선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빼기로 한 결정을 뒤집기 위해 메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메인주의 쉐나 벨로우스 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으로 편견에 의한 결정을 내린 데다가 연방 케이스를 적용할 권한이 없다면서 메인주 사법부가 주정부 결정을 취소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인주 법률에 따라서 메인주 고등법원은 1월 17일까지 결정을 내리고 트럼프 측이나 주정부 측에서 사흘 안에 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메인주 대법원은 14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메인주에서는 3월 5일 실시되는 공화당 경선보다 최소한 보름 앞서 주 고등법원과 주 대법원의 판결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불복하는 측이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측은 이와 함께 수일 내에 내란 개입 혐의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야 한다는 소송은 미 전역 33개 주에서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콜로라도와 메인 등 두 곳에서만 자격 박탈 판결이 나왔으나 기각 또는 거부한 곳이 미시간, 버지니아 등 14곳이고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17개 주에서는 계류 중입니다. 결국 각 주의 엇갈린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여부는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최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콜로라도 공화당의 상고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잠정적으로 1월 19일 구두 주장을 청취하고 2월 12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5일 16개 주의 동시 경선으로 슈퍼 화일 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일단 2월 중순 이전에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의 다수는 6대3의 보수위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유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의 독주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받아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보 진영은 지난 2년간 보수의 연방 대법원이 여성 낙태권 보호와 소수계 우대 법안 등을 50년 만에 파기시킨 데 이어 트럼프의 손까지 들어준 것으로 맹공을 퍼부어 11월 5일 본선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현재 30개 주에서 3달러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앞으로 6주 동안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주 후인 2월 중하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5월 메모리얼 데이에는 3달러 후반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값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갤런당 3달러 이하에서 2024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 3일 현재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3달러 9센트로 AAA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이나 1년 전에 비해 갤런당 15센트 떨어진 겁니다. 더욱이 50개 주와 DC 가운데 근 30개 주에서는 새해 벽도 3달러 아래로 떨어진 휘발유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2달러 65센트로 가장 싸고 미시시피와 아칸소, 오클라호마는 각 2달러 66센트, 루이지애나 2달러 74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3달러 5센트로 아직 문턱에 있으나 조지아는 2달러 98센트로 3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DC는 3달러 21센트, 메릴랜드는 3달러 15센트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 버지니아는 2달러 97센트로 3달러대가 무너졌습니다. 뉴욕 3달러 35센트, 뉴저지 3달러 10센트 등으로 아직 3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는 4달러 71센트나 되고 하와이는 4달러 66센트, 서부 워싱턴주는 4달러 12센트로 3개 주가 4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2달러 이상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게스버디의 패트릭 드 한 수석 분석가는 앞으로 6주 동안 미국 내 휘발유 값은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계속 불안하지만 겨울철 유류 수요가 감소해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패트릭 드 한 수석 분석가는 예측했습니다. 그러다가 6주 후인 2월 중순 또는 하순부터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게스버디는 예상했습니다. 2월 중하순에는 매년 미국 정유시설들이 시설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휘발유 공급이 적어져 휘발유 값이 오르고 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때까지 오름세를 보여왔습니다. 2월 중순 또는 하순부터 최소 35센트, 최대 85센트가 인상돼 5월 말 메모리얼 데이에는 3달러 후반대로 다시 오르게 될 것으로 게스버디는 관측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11월에 879만 개로 소폭 줄어들고 채용은 550만 명, 퇴직은 530만 명으로 모두 감소해 일자리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미국 고용이 더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가 2024년 새해에는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 일자리 증감폭과 함께 주요 고용지표로 꼽히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채용과 퇴직 통계가 일제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지난 11월 현재 879만 개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에 885만 2천 개에서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1년 전에 1074만 6천 개에 비하면 약 200만 개나 급감한 것입니다. 가장 구인하는 일자리가 많았을 때에는 2022년 3월로 잡 오프닝이 1200만 개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구인하는 일자리가 11월 한 달 동안 수송 저장업종에서 10만 8천 개나 감소했고 연방에서 5만 8천 개 줄어들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는 550만 명을 채용해 전달보다 36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퇴직자들도 530만 명으로 29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퇴직자들 가운데 해고자들은 150만 명으로 제자리했으나 다른 자리로 옮기는 이직자들은 350만 명으로 전달보다 15만 7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겨냥한 이직자들이 줄어들수록 일자리가 냉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직종은 프로비즈니스 업종으로 15만 8천 명이 감소했고 교육에서도 2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잡 오프닝보다 더 중시되는 12월의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폭이 5일 오전 발표되기 때문에 일자리 냉각을 보다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12월의 실업률은 3.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의 일자리는 17만 개 증가해 전달의 19만 9천 개 증가보다 약간 둔화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대로 12월에 실업률이 4% 이하에서 유지되고 17만 개 증가로 선방한다면 미국 고용의 냉각은 아주 빠르게 악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갑자기 4% 이상으로 급등하고 일자리 증가가 10만 개 아래로 떨어진다면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미국 경제에선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쓰게 되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GDP 경제 성장의 68%나 차지하는 내수 경제이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 지출이 연계돼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저축으로 100만 달러는 모아야 65세 이상부터 평균 19년 동안 주거비와 생활비를 커버해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주거비와 생활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장 싼 미시시피에선 23년을 버틸 수 있는 반면에 가장 비싼 하와이에선 10년에 그치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14년, 버지니아는 19년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은퇴 시에 100만 달러를 저축했을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를 얼마나 커버해 버틸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은퇴저축 100만 달러를 모았을 경우 평균 18.9년 동안 주거비와 생활비, 의료비 등을 커버하며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주거비와 생활비, 의료비 등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은퇴저축 100만 달러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미시시피에서는 100만 달러로 22.7년 동안 주거비와 생활비, 의료비 등을 커버하며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가장 비싼 하와이에서는 가장 적은 10.3년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시피의 주거비와 생활비, 의료비는 1년에 4만 4천 달러가 들어가는 반면 하와이에선 연 9만 7천 달러나 써야 합니다. 물가가 싼 남부 지역들에서는 미시시피 외에도 이웃인 오클라호마 22.1년, 알래바마 22년, 아칸소 21.2년, 루이지애나 20.5년으로 모두 20년을 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100만 달러로 13.8년을 버틸 수 있고 뉴욕에서는 14.1년을 지낼 수 있어 엇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선 버지니아가 100만 달러의 은퇴저축으로 18.8년이나 살아갈 수 있는 데 비해 메릴랜드에선 15.5년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웃인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19.8년과 19.9년으로 비교적 긴 세월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비가 적게 들고 날씨가 좋아 많이 몰리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 조지아의 경우 100만 달러로 21.6년 동안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을 커버하며 평균보다 더 오래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에선 20.7년을 버틸 수 있고 플로리다에선 18.3년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중서부 산업지대를 보면 일리노이와 미시건에선 100만 달러를 모았을 경우 20.9년을 버틸 수 있어 비교적 오래 살아갈 수 있는 편에 꼽혔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미국인들은 은퇴 저축액은 12만 달러에 그치고 있어 은퇴 저축만으로는 훨씬 짧게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각종 이민 신청서들을 처리한 결과 기각률은 10% 안팎으로 낮아진 데 비해 계류 건수는 수십만 건에서 최대 193만 건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족 이민의 경우 이민 청원서 I-130은 기각률이 7%로 가장 낮지만 193만 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으며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서 I-485도 50만 건이 계류돼 있고 시민권 신청서 N-400은 58만 건이나 적재돼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주요 이민 신청서들이 극심한 적체 현상을 겪고 있어 2024년 새에도 기다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 이민 서비스국 USCIS가 최근 발표한 2023 회계년도 주요 이민 신청서 처리와 기각, 계류 현황에 따르면 기각률은 10% 내외로 낮아졌으나 계류 건수가 계속 늘어 적체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청에서 극심한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이민 페티션 I-130의 경우 2023 회계년도 한 해 동안 85만 6천여 건을 처리 완료했는데 그중에 6만여 건을 기각해 7.1%의 기각률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I-130 가족이민 청원서들은 지난 회계년도가 끝난 9월 말 현재
193만 4천 건이나 계류돼 있어 극심한 적체, 기다린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민 페티션을 승인받고 비자 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어 미국 내에서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I-485 가운데 가족이민의 경우 한 해 동안 36만 5천 건을 처리 완료했고 그 중에서 3만 7천 건을 기각해 두 번째로 높은 10%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들은 9월 말 현재 50만 건이나 계류돼 있어 적체가 악화됐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 페티션 I-140은 2023 회계년도 한 해 동안 28만 건을 처리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2만 5천 건을 기각해 8.9%의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취업이민 페티션 I-140들은 9월 말 현재 6만여 건으로 가족이민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취업이민을 통해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취업이민 I-485는 한 해 동안 16만 천여 건을 처리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15,000건을 기각해 9.4%의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I-485는 9월 말 현재 연관 쿼터보다 많은 17만 건이나 밀려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시민권 신청서 N400은 2023 회계년도 한 해 동안 96만 3천여 건이나 처리 완료했고 그 중에서 9만 9천 건을 기각해 가장 높은 10.3%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민권 신청서 N400은 9월 말 현재 40만 건이나 계류돼 있어 선거철에 적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도 10년마다 갱신하는 그린카드 갱신 신청서 I-90은 9월 말 현재 58만 3천 건이나 밀려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